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사업가분들께 정말 혹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바로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Professional, 줄여서 REP 자격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부동산 투자를 그냥 자산 증식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금 절감 전략으로 활용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감가상각 같은 걸로 서류상 손실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대부분은 그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동적 활동 손실, PAL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나도 이걸 월급이나 다른 사업소득 같은 적극적 소득이랑 상쇄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아,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연 2만 5천 불까지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소득 기준, 그 MAGI가 15만 불 넘어가면 이것도 그냥 0이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고소득자는 사실상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REP 자격이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IRC 469조 시향 7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렇군요. 이 자격을 얻으면 그 막혀있던 손실공제의 길이 열린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임대활동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깔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REP 자격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좀 까다롭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총 업무 시간 중에서 절반 이상을 부동산 관련 사업에 써야 합니다. 50% 초과 테스트라고 부르죠. 절반 이상이요. 와, 그럼 하던 일이 있으면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그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시간이 연간 750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이게 750시간 테스트입니다. 750시간. 일주일에 거의 15시간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하는 거네요. 네, 상당한 시간이죠. 파트타임 근무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묻는 점이 자료에 보니까 부부 중 한 명만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부부 합산 규정이 적용돼서 예를 들어 한 분은 의사나 변호사처럼 고소득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배우자분이 부동산 활동에 집중해서 이 REP 자격을 따는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오, 그럼 배우자 한 명이 전담 마크하면 길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REP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손실공제가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아, 또 있나요? REP는 그냥 임대활동은 수동적이라는 딱지를 떼는 것뿐이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격을 얻은 후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그 임대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했다. 영어로는 materially participated 했다는 걸 별도로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만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하게 참여. 이건 또 기준이 뭔가요? 500시간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가장 확실하고 많이 쓰이는 방법이 연간 500시간 이상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500시간 초과 테스트죠. 여기서도 부부 합산이 되나요? 아까 그 REP 자격 요건 750시간은 한 명만 채우면 됐는데 이 500시간은 둘이 합쳐서 채워도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다행히 합산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참여 시간을 합쳐서 500시간을 넘기면 돼요. 아, 그럼 좀 낫네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죠? 그냥 우리 500시간 넘게 했어요 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안 되죠. IRS가 이걸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핵심은 동시대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날짜, 구체적인 활동 내용, 그리고 소요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해둬야 합니다. 나중에 감사 대비해서 몰아서 만들면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아, 진짜 사업처럼 기록 관리를 해야 하는 거네요. 그냥 투자자로서 재무제표 훑어보거나 세미나 듣는 시간 같은 건 안 쳐주겠죠? 네, 그런 건 보통 투자 활동으로 보지 중대한 참여 시간으로는 인정 안 해줍니다. 직접적인 운영, 관리 활동이어야 해요. 만약에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각 부동산마다 500시간 참여를 다 증명해야 하나요?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있는 제도가 바로 집합 선택입니다. 여러 개의 임대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걸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취급해달라고 선택하는 거죠. 아, 묶어서요?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투입한 시간을 합쳐서 500시간 기준을 넘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별 부동산마다 시간을 증명할 필요 없이 합산해서 기준을 맞출 수 있으니까 훨씬 수월해지죠. 오, 그거 아주 유용한데요. 유용하긴 한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함정이요? 어떤 거죠? 첫째는
이 집합 선택은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IRS의 아주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받지 않는 한은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만약 묶어놓은 부동산 중 일부만 팔게 되면요. 그동안 쌓여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손실 있죠. 그 손실, 서스펜디드 로스스를 매각 시점에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일부만 팔아도 공제가 안 된다고요? 네. 묶인 부동산 전부를 다 처분할 때까지는 그 이월된 손실이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매각 계획까지 다 고려해서 이 집합 선택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선택이네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단기적인 이득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REP 자격도 얻고 중대 참여도 입증했다고 칩시다. 실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까 그 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연봉 50만 불 의사 남편이랑 REP 자격 단 아내 케이스요. 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이 부부가 연간 6만 불의 임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어요. 주로 감가상각 때문에 생기는 서류상 손실이죠. 만약 REP 자격이 없다면 이 6만 불 손실은 남편의 50만 불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그냥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PAL 규정 때문에. 근데 아내가 REP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가 합쳐서 중대한 참여 요건, 500시간까지 만족시켰다면 이 6만 불 손실 전액을 남편 소득 50만 불에서 깔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6만 불 전액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서 연간 절세액이 약 19,200달러,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19,200달러.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연봉의 거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네, 상당한 금액이죠. 이래서 고소득자들이 REP 자격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이 부동산 전문가 REP 자격이 어떻게 큰 세금 절감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핵심은 까다로운 시간 요건을 맞추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철저한 기록 관리네요. 맞습니다. IRS가 괜히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시간 기록은 물론이고 집합 선택 같은 전략적인 결정의 장단점도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네,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이 REP 전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게 합니다. 과연 이 잠재적인 절세 효과, 거의 연 2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 이 돈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단순히 자산을 사서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